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승부수일까요? 무리수일까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의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월요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의 혁신위의 활동이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자신을 추천해달라. 이 답변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달라고 했었는데 얘기한 지 2시간도 안 돼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기현 대표 아주 단칼에 거절을 했는데요. 인요한 위원장은 이 안을 김 대표가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하고 요구를 했을까요? 송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 혁신위원회 그 활동 연장선에서 공심위원장까지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를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처음에 혁신위가 출범할 당시에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부여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혁신위원회에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요구할 때 종합적으로 이것을 의견을 내주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혁신위 입장에서는 2달간의 활동 기간 내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그 스케줄상의 문제, 그리고 당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내년도 총선 승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인요한 그 혁신위가 내놓고 있는 혁신안에 대해서 그 혁신안을 제대로 추진해야지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다시 말하면 혁신이 안하고 총선 승리가 등식화된 부분에 대해서 당내 공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내용을 당의 공천 과정이나 혁신 과정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내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은 여야 간에 지금 정기국회에 핫하게 지금 좀 대립구도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탄핵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쟁점 법안에 대한 갈등 상황에 대해서 좀 여야 간에 가파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그 과정에서 지금 여소야대에 아주 숫자가 많이 차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려면 완팀이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현역 의원들의 거취를 잡고 압박하는 부분은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하고 당 지도부하고의 총선 승리를 위한 충정이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과 타협을 통해서 잘 당의 개혁과 공천 과정에 내재화시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정환 교수님, 그 인요한 아까 위원장의 이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일체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혁신위원장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내가 출마를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자주 있었나요? 저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원래 혁신위는 사실은 이제 하고 나면 다음 총선이나 이런데 이렇게 그 비례대표를 받거나 또는 출마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는 뭐 일절 그런 걸 안 하겠다라고 하고 들어오신 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인요한 위원장의 이 자기 서대문 출마 포기 이 얘기는 좀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인요한 위원장이 물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출마 이거를 누구도 얘기해 본 적이 없었던, 떠오르지 않았던 인물이잖아요. 생각도 안 하는데 먼저 얘기를 꺼낸 근데 가능성은 굉장히 있었어요. 얘기는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진정성을 하기 위해서 불출마 얘기를 꺼냈는데 이게 공천위라는 게 사실은 자리 선거의 가장 요직이거든요.
사무총장 왜 되려고 그럽니까? 당 사무총장 왜 넣고 싸웁니까? 공천권 가지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혁신위원장 하시면서 공천위원장 달라 그러면은 싸움 한 번 없이 이 공천권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이거 받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본다면은 이 얘기도 안 먹히고 저 얘기도 안 먹히니까 마지막으로 비대위에 준하는 이런 권한 줘라 이런 건데 결국은 뭐 본인의 의도는 순수했으나 정치 메커니즘 또 정치인의 언어로 본다면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구조 아니었느냐. 네. 그리고 설사 만약에 인요한 위원장이 이 얘기를 꺼낼 수 있다면 용산에 만약에 뒷받침이 있었다. 예. 그러면 저는 뭐 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용산이 이제 인요한 위원장 밀어주기를 사실상 포기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 혼자서 그렇죠. 생각하고 지난번에 결정한 내용이라고 그 지도부 용퇴 또는 불출마 이 얘기 나왔을 때는 그 용산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대통령이 밀어붙일 동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 나왔던 엑스포 이 광탈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누르면서 소위 고집을 피운 자신의 어떤 총선 전략을 이끌어 나갈 지금의 어떤 그 여지가 줄어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혁신위가 뭐 힘을 쓰거나 또는 뭐 대통령이 소위 정치 혁신을 당내에서 밀어붙이면서 세대 교체를 갖다가 강하게 추진할 동력이 과연 지금 있느냐. 네. 좀 그런 점에서는 좀 의문점이 드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 전 시장님, 인요한 위원장의 얘기는 지도부에서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했으니 그게 진심이라면 공천관리위원회 자리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혁신위에 대한 진심이 있었던 건지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지지 않을까요? 임명권이 전권은 아니죠. 그러니까 전권과 임명권은 다른데 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요한 위원장께서 네. 그냥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청년이세요. 보면 이게 혁신은 이상입니다. 혁신은 가장 이상적인 정치적 상황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 메시지고 네.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제 그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혁신과 그 총선 전략은 이상과 현실의 조화인 것이죠. 네. 그 속에서 이 내년에 치루어지는 선거가 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상적으로 치러질 수가 없어요. 모든 선거가 현실인 거거든요. 네. 그 현실적인 수많은 요소들을 감안해 가지고 전략을 내세우고 좋은 인재를 내세워야겠죠. 다만 저는 인요한 위원장께서 지금 현재 국가가 처해져 있는 이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이제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최대한 승리하기 위한 당신의 그 어떤 순수한 열정을 네. 그 표출하신 건데 그것도 이제 요구한 여러 혁신안들이 이 국회 상황 그리고 총선의 그 이 시간표 이거에 따라서 시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진 그다음에 이제 핵심 그 뭐 저기 불출마 이런 것도 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예. 이상은 그렇게 가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 현실적 시간을 맞춰가지고 인요한 위원장께서 충정을 가지고 얘기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그런 이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겠죠. 뭐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수많은 그 건의와 그 수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아주 이 고민은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MBN 뉴스와이드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